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옷이 바뀌었네요. 예, 맞아요. 이게 원래 당일날 리뷰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이 잘 녹화가 안 됐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밤 몇 시까지 근무하셨죠? 거의 11시까지 우리가 근무를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만나봤는데 대단히 의기소침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상 밖으로 잘 본 친구도 있었고 여러 친구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시험의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연조기님도 구연평이 끝난 다음에 저희 단과 오프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등급을 다 공개했는데 9월달에 등급을 처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분석하셔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수요일 1시에 시험을 같이 봤고요. 그 시험의 결과 뭐 2대 의대 되고 100분이 100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구 맞춰봐. 그렇죠. 자, 우선은 누가 이겼냐면 우선 역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긴 2, 3수능 받고 여기 2, 수능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은 피다. 그렇죠. 잘 볼 거라고 해갖고 100점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잘하셨고 여기는 93점 있나? 뭐 그 정도 지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겼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가 뭐였었냐면 등급컷 맞추기. 등급컷 맞추기가 이긴 게 아니죠. 동점이죠. 동점이죠. 그렇죠. 등급컷 맞추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몇 점 했죠? 87점. 87점. 89점. 89점. 저는 88점. 제가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오답률 1위 맞추기. 그렇죠. 엄메리 기준 1위 맞추기는 몇 번 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27번. 그렇죠. 27번. 그렇죠. 27번 문제가 오답률 3위. 3위고요. 오답률 1위는 누구 뭘까요? 그렇죠. 35번. 용꿈. 그렇죠. 용꿈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꿈이라는 건 참 아쉬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은 그렇게 됐고 15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였어요. 요 유영원 정약군이 나왔던 거. 요게 오답률 2위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데요. 총평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독서는 뭐 예전보다 대단히 많이 쉽고 브레턴 체제를 경험한 분이니까 그렇죠.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문학 엄매 어려웠나요? 엄매도 뭐 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적용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한 거야 좀 알았죠 엄매를. 그러니까 엄매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홀한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은 키는 문학이었어요. 문학. 자, 이걸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요. 그 구월무평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우선 구월무평이 의미가 뭐죠? 이 구월무평의 의미가 뭐예요, 솔직히? 수능 전 마지막.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검승부. 그렇죠. 반수생까지 모두 다 들어온다. 근데 이번에 무려 반수생, 재수생의 비율이 20%를 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상 최고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 아무튼 쉬운 수능이라는 기조, 킬러가 없다는 기조가 대단히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구연평의 진검승부이자 더 한 가지 더 의미, 최고의 의미는 강사로서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정부 발표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모의고사를 대단히 저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한 거를 저희 리뷰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면서요. 다음 TC가 뭐라고요? 구평 최다 질문. 구평 최다 질문. 우리가 주말에 갔는데 진짜 미친 듯이 똑같은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 질문들이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선 구평 시험 진짜 훑어보면서 우리 직접 시험을 본 저희 100분이 100들이 어떤 시험을 봤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독서가 쉬웠다는 건 느껴지는데 첫 번째 질문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보면요. 여기 두 분의 지금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역시 감을 좀 잃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왜 감을 잃었다고 하냐면 5번 선택까지 다 봐요. 좀 자신이 없는 거야. 여기 자신 있으니까 2번 쓰고 딱 제끼고 2번 문제도 지금 3번 쓰고 딱 제끼고 저도 그렇게 스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킵을 좀 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4에서 7번. 이 4에서 7번 문제는 생각보다 5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5번 많이 틀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개념적인 부분. 그렇죠. 이 데이터 이동권에 보면 관계가 나와 있어요. 주체가 있고 보유자가 있고 제3자가 있고 이걸 따지지 않은 거야. 작년에 혹시 그 지문 재작년 지문 유류분권 제도 그죠? 그것도 이제 관계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은 대충 읽은 학생들은 A, B에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랬고요. 뭐 전체적으로 무난했죠. 네.
어휘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 저울 지문임이죠. 초정밀 저울, 질량과 농도를 재는 거. 되게 재밌는 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른쪽에 3페이지 위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두 분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갖고 이렇게 또 과정과 뭔가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림부터 팡 그린 거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화됐어야 되고요. 제가 어저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문을 읽을 때 너무 많이 메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질량이 커지면 주파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 예상했죠. 네. 원리니까 당연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뚱뚱해지면 둔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옳다 그르다 우습게 생각해요. 문과 이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아무튼 자 이과도 그렇게 의대생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어려웠던 문제는 11번 문제.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생각할 문제였는데 중요한 건 11번 문제에서 2번 선지가 너무 극명하게 답이 나와요. 여기 봐봐. 자신감 3, 4호 안 봤어. 와 복인데 미쳤다. 보기 문제는 3, 4호 3점짜리인데 이러니까 100점. 그렇죠. 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험지를 딱 펼치기 전에 벌써 이 시험지한테 지고 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뭐냐면 저는 솔직히 주연조기가 잘 볼 거라고 좀 예상했거든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맞아. 처음에 우리 인터뷰 딱 할 때 뭐야? 자신감이 막 넘치잖아. 자신 있죠. EBS 연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 도구탓 하지 않습니다. EBS 연기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따위 도구 따위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장난이죠. 장난이에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자신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여기 보세요. 11번 문제, 3, 4, 5번 선지 제낀 사람 몇 명이나 있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과감하게 당연히 2번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신감. 그렇죠. 질량이 크면 주파수 값이 적어진다. 작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갈 거니까. 그래서 더 2번 선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원리만 잘 이해했다면 아까 뚱뚱하면 뭐 이렇게 둔해진다. 쉽게 풀 수 있는 거. 문제는 이 지문이 마지막 지문. 한 번씩 틀렸어 15번. 그렇죠. 이 마지막 지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빨리 읽으면 어디냐 나에서 정리가 안 돼.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그렇죠. 여기가 정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견해가 분명히 이런 건 다 알아 애들이. 여기 보는 사람 중에서 대립적 견해가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이거 모르겠어. 다 알죠 당연히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읽을 때 그 견해들이 복잡하게 나열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 그 고민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좀 정리하면서 읽는 부분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리고 여기 예,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4에서 7이랑 12에서 17이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4에서 7번 데이터 지문에서도 네, 4에서 7번 문제는 보유자랑 주체를 그렇죠. 구분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그냥 보유자가 주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하. 헷갈렸을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여기서도 3인과 3인이 아닌 사람들, 양반과 양반층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서로 구분이 돼서 양반과 양반층 사이의 경계는 없애되 3인과 3인이 그렇죠, 아닌 사람들의 그렇죠. 경계는 살리는 게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서 그냥 둘 다 똑같지 않을까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이 15번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명확하게 잡지 않았다.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시험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격당한 느낌이에요. 상처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을을 자. 많이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리을이에요. 근데 저는 리을을 어떻게 봤냐면요. 3인 이렇게 본 사람도 있지만 전 첫 단락에서 봤어요. 나를 보면 이 지금 상황이 관료가 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관료가 되기 어렵다면 양반 외에는 그러면 이 신문제가 공고하는 것들에서는 당연히 두 명은 뭐야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론을 제시한 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리을이 보면 얘는 뭐야 위계가 분명해지고 이런 거. 그래서 상하 위계가 분명해지는 걸 얘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뭐냐면 양반 말고도 관료가 됐으면 유영어는 노비까지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리을은 뭐야 둘 다 X가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 앞에 나 부분에 너무 빨리 급하게 쉬운 부분이니까 느낌이 딱 급하게 읽은 사람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수업 시간에 요 유형언과 적용형 부분을 좀 번호를 붙이면서 읽어라. 그래갖고 번호 붙였는데 왜 그래. 아무튼 봐봐.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정리하면서 읽어라. 그렇죠? 오케이. 자, 독서는 뭐 무난했습니다. 16번 문제도 괜찮았고요. 문제는 문학이에요. 생각보다 수경낭자전을 제대로 못 읽은 애들이 꽤 많아요.
기출이 안 돼. 근데 기출 기억날 것 같아? 안 나요. 근데 이 수경낭자전은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그래 모를 수 있어. 저희가 어저께 막 차 타고 오면서 저희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소설 작품 맞추기 막 이런 거 하고요. 그런 거 했었거든요. 자 우선은 이 수경낭자전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문제는 수경낭자전에서 첫 부분에 빨리 익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선궁과 상궁이 잠깐 헷갈렸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성군은 아들이고 상궁은 아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써놨어요. 그래 이렇게 너무 정시 성분.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구조도를 그리던 아니면 정확하게 인물을 동그라미 치면서 체크하던 첫 부분을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됐어요. 그것만 잘 됐다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자 보기 재생 문제는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 세트를 진짜 많이 틀렸어요. 뭐냐면 27번 문제가 이제 오답률 3위 정도 되고요. 오답률 높은 것만 틀리셨네요. 이 파악을 한 거죠. 아이들의 니즈를. 아, 할수 없어요. 아이들이 리즈. 아픔을 공감하는 조건. 아픔을 공감하는 F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합시다. 알았죠? 자, 우선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질문 다지문이에요. 이 다지문을 너무 빨리 읽은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수필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기 다지문 있잖아요. 이게 가나 지문의 현대시를 되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도 뭐냐면 덩달아 빨리 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이 지문을 막 잊지 않고 찾아가는 수필은 있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수필은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야 돼요, 다는요? 저는 수필을 읽을 때 어. 좀 천천히 느끼면서 읽을 때 얘가 뭘 깨달았는지만 파악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읽어서 그렇지. 작가의 그 생각, 네. 견해 이런 견해, 것들 그렇죠? 변화. 그렇죠. 근데 다해서 뭐냐면 핵심은 저는 이렇게 소설 정도 속도로 읽는 게 맞아요. 너무 빨리 읽지 시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7번 문제인데 27번에 무려 40%가 이게 정답률 43%인데요. 40%가 3번을 썼어요. 공감 능력 뛰어나시네요. 그렇죠? 오케이. 3번을 썼는데 이 3번을 학생들이 쓴 이유는 좀 급하니까 이 두 선지의 인과관계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게 아니고 지문에 가보시면 천하의 지도를 보고 이 두 개가 다 물속에 다 있는 것이다. 물 위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유름선지는 되게 주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미동신. 이거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EBS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고 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와서 근데 또 어떤 애가 저한테 어저께 왔잖아. 제가 원미동신이 딱 봤는데 다 머릿속에 줄거리가 기억났대요. 그래갖고 지문 안 읽고 풀었대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날라왔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지문은 읽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성산별곡과 사설시조. 이 34번 문제가 이제 키 문제가 되는데요. 요것도 되게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문제인데, 자, 여기도 이제 X를 잘 쳤네요. 고고한 취향에 대해 X를 딱 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얘니 연습이 좀 돼서 그런 거죠. 보기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선지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33번 문제예요. 33번은 A거든요. A 부분. 이 A 부분 보시면 여기 A 부분 딱 보시면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A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학원에서 A 바로 옆에 있는 경옥을 23개 차들이 있을세라. 그렇죠? 오케이.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이 부분 있을세라가 뭔 뜻이야 라고 했는데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물론 고전 어휘 공부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럼 아니면 모른다면 있을세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경옥을 나오는 거 있잖아. 2번 선지. 그럼 이거에서 별표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알지도 못하는데 2번 딱 치고 넘어가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있을세가 있을까봐 두렵다거든. 모르면 돼. 괜찮아. 별표 치고 넘어가. 왜냐면 그런 어휘 뜻으로 정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4번이잖아요. 4번은 뭐냐면 여기 애달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정서가. 그럼 담담한 태도가 될 수가 없잖아. 수용하는 게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화작을 한번 가볼게요. 화작에서 38에서 42번. 요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이게 저는 화장계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발문에 보세요. 3개가 겹쳐 있어. 근데 3개가 짧은 것도 아니야. 가 길고. 나도 만만치 않고 다도 만만치 않아요. 대담대와 건의문.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40번 문제. 40번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가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것은.
시간 오래 걸렸겠죠. 이 문제가 뭐냐면 정답률이 49%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화장러들은요. 나지문을 읽을 때 가와 어떻게 연결된지를 좀 표시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학생 1부분 보시면 전문가가 우리 지역의 빵빵 문화의 중심지였다 했으니 이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전문가 1 이렇게 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어머니 한번 가볼까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저는 좀 까다롭고 까다롭어요. 왜냐면 개념이 좀 까먹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용꿈 지문 35번 문제입니다. 이 35번 문제를요 정말 많이 틀렸거든. 근데 저는 틀린 사람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 형태소 분석 시 용언의 어감 확인할 것. 이 부분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 왜냐면 단맛도 마찬가지로 달다에서 왔다는 게 딱 나왔어야 되고 용꿈도 꿈이 뭐야? 꾸다 플러스 미음 이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뭐가 나왔죠? 수능에서 같은 위치에 같은 맞아. 문제로 선지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오답률 1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시현주기님은 작년 수능 안 보셨잖아요. 근데 이건 작년 수능에 그대로 나왔고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때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맞아요. 탈춤놀이. 네. 그래서 춤을 추다와 미음을 못 잡아서. 근데 여기도 맞아요. 꾸다와 미음을 못 잡아. 평가원 이 생각할 것 같아. 애새끼들. 아니 나- 1년 차이로 같은 걸 바로 내도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그러면 그렇죠. 좀 이거는 개념이 있다. 솔직히 형태소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형태소 알잖아요. 알죠. 자리 무준도 알잖아요. 알죠. 결국은 뭐냐면 조금은 기출을 다시 보면서 저도 기출 문제 애들한테 다시 주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보면서 하나씩 이 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문제만 띡띡 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엄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다. 43번 문제가 정답률이 65%예요. 네? 진짜요? 여기 1번 쓰고 거의 제꼈거든요. 여기 다 보셨네. 네. 자, 이 직접을요. 직접을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봐봐.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의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기 직접 보면 자, 오늘의 학습시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학생회장의 출연에 직접 알리겠다. 뭘 알리겠다는 거야? 이 원칙 공약에 대해 알리겠다는 거잖아. 학생이 와갖고 저 출연했지롱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많이 쓴 선지는 뭔데요? 5번 선지. 이거 5번 선지 쓰는 이유는 답이 없으니까 6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넘어가는 순간 악몽의 시작이에요. 자, 2번 수능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선지예요, 선지. 그러니까 선지를 얼마나 끊어서 잘 확인하느냐, 정확하게 확인하느냐가 핵심이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구원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우리가 또 리뷰했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승자부터. 약간 외유 내강? 외유네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사실 그 칼날을 좀 많이 숨기고 있는 그렇죠. 시험지가 아니었나. 제가 생각할 땐 풀고 나면 1등급, 채점하면 3등급.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은 시험이에요. 어저께 어떤 학생 자기는 다 만든 줄 알았대. 그런데 것 같아요. 딱 봤는데 80점대래. 뭐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근데 또 3등급 이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시험지 보고 나서 다시 분석했다면 그렇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 이거 맞았을 텐데. 그래 맞을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해볼만 한데 이거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이 시험은. 이번 시험은 제가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수능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만 차분하게 문제 풀고 자신감 갖게 문제 풀 때 선지 판단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3등급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아? 100점이 될 수. 그래 100점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비문학이 너무 어려울 때는 비문학을 못하는 애들이 극복이 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비문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시연조개부터 앞에 남은 지금 66일 남았나요? 67일, 66일. 그렇죠.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학생들의 마음가짐에서 해야 됐으면 좋겠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독하게 해야죠. 독하게. 끝이에요? 오늘 바로 이제 이미 분석을 했어야 됐고 어. 지금도 분석을 안 했다면 다시 해야 되고 음. 올해 6평이랑 9평은 거의 외워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지난 평가원 기출은 거의 달달달 풀 수 있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완성해야 꼼꼼하게 해라. 된다. 티답게 하시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유지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생각을 그러면 안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오케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자 주현주기님
뭐 수능도 아닌데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허. 그렇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음. 시험지인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기출을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어허. 어제도 한 100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기출 100번 얘기했어요. 9월 거의 막 중순에 다 따른다고 해가지고 기출 기출 볼기에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전날까지도 기출을 보고 갔고 수능 날에도 기출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출 좀 제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자, 저희가 또 곧바로 구연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집중적으로 TC도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꼭 잘 촬영해 주시고요. 자, 구연평 보느라 고생했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 분 주교님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